네, 잔매가지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 우리 구직자들의 숨겨진 마음을 설문조사로 알아보는 공감 100%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구직자들의 마음을 들여다봤을지 궁금한데요. 네. 정유신 캐스터가 준비하셨죠? 네, 오늘 공감 100% 설문조사 키워드는요. 취업준비생 이래서 힘들답니다. 최근 대학 입학과 동시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능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요. 결국 대학 입학과 동시에 캠퍼스의 낭만을 느끼는 새내기라는 말보다는 취업준비생이라는 타이틀을 먼저 달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취업이 어려운 요즘에 취업준비생들의 고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공감 100%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주제 취업준비생 이래서 힘들다라는 주제입니다. 야, 근데 새내기들이 대학 입학과 동시에 취업을 준비한다는 말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네요. 네. 대표님 때는 그러지 않았죠? 제 때 뭐 추억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예. 제 때 저의 1학년 때 고민은요. 예. 동아리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좀 아주 옛날, 잠깐 이건 너무 옛날은 아니지만 네. 좀 옛날에는 그 문화적인 것들을 이렇게 뭐 접할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하면 동아리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뭐 영화도 할 수 있고 노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1학년 1학기 때 동아리 7개를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번 신입생 환영을 촬영이 아니라 한번 가도 예. 그 7개를 한꺼번에 가야 되니까 뭐 술을 엄청 먹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 1학년 1학기 때 고민은 이 중에 무엇을 할까? 네, 그거였어요. 동아리 활동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성 친구 만나기 조금 더 쉬우니까 이렇게 동아리 활동 많이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 마지막 선택은요. 예. 지금 좀 안 어울리겠지만 봉사동아리였거든요. 네. 그 이유가 예. 거기에 있는 예쁜 친구들은 모습도 예쁘고 마음도 착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봉사동아리로. 명명하셨네요. 네. 네, 아무래도 이시안 대표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뭐 저희 때 뭐 제가 학교를 다녔던 뭐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나이를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예. 굉장히 생각보다. 캠퍼스의 낭만을 즐길 만한 재미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요즘의 대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새내기들이 취업에 먼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사실인가요? 네, 그래서 조사 결과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취업준비생 3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제가 바로 대학 생활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라는 질문으로 조사를 했었는데요. 네. 무려 54%가 취업 준비라고 답을 했고요. 2위가 등록금 벌기, 또 3위가 학과 공부, 4위가 친구 사귀기, 5위가 다이어트, 6위가 선배들의 횡포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새내기들도 취업 고민은 예외가 없었습니다. 네. 야, 참 그때는 진짜 신나게 놀고 캠퍼스의 낭만을 하루하루 즐기기도 모자랄 때인데 그때부터 취업 준비를 한다니. 근데 이게 뭐 몇몇 학생들만 그런 거겠죠, 대표님? 뭐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설마 하는 게 있거든요. 예. 설마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예, 하지만 설마가 사라진다는 말이 있죠. 아이고. 이 부분 정주진 캐스터한테 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세한 그래요. 시기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예. 네, 또 조사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실제로 같은 그룹을 대상으로 다시 조사를 해봤는데 취업을 준비하기 적당한 시기에 대한 질문을 해봤는데 무려 41.5%가 1학년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오, 네. 2학년이 30.6%, 3학년이 25.2%, 4학년이 2.7%였고요. 반면에 졸업 이후부터 취업 준비를 시작하겠다는 응답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 대학 진학 시에 전공 선택에서 장래 희망 직업까지 고려했는가라는 질문에는요.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6.2%가 아니다라는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후로는 점수에 맞는 학교나 학과를 선택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5.5%로 가장 높았고요. 이외에도 향후에 무엇을 하고 싶을지를 몰라서 부모님이 원하는 학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또 장학금 기준 등의 조건을 보고 선택했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랑은 사뭇 너무나 다른 분위기 때문에 요즘 대학생들 어릴 때부터 좀 마음고생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사실 얘기를 듣고 또 설문조사 결과들을 하나하나 보니까 이거는 사실 대학 선택 때부터 첫 단추가 조금 잘못 끼워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시안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보통 그 과를 선택할 때요. 네. 여기도 보면 반 이상이 이제 그 내가 가고 싶은 과가 아니라 점수에 맞는 과를 선택했잖아요. 네. 근데 이래야 되는 거죠. 원래는 뭐 내가 자동차를 하고 싶으면 자동차학과에 가고 그쵸. IT 쪽으로 가고 싶으면 컴퓨터라든가 전자공학과를 가가지고 하는 게 맞거든요. 소신껏. 그렇다면 그 과를 들어갔을 때 이미 자신의 진로라든가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쭉 가면 되는데 네. 보통은 들어간 과
동아리, 그다음에 결국 하는 일은 다 따로 놀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많은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네. 우리 좀 학생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김옥주 학생과 지준현 학생, 지금 4학년인데 언제부터 취업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1학년 때부터는 관심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경험을 쌓았고요. 본격적인 준비는 이제 4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4학년 때. 네. 늦은 그렇군요. 편이군요. 네. 예. 자, 그렇다면 지준현 학생은요? 예, 저는 1, 2학년 때는 그렇게 많이 직업 취업에 관심을 갖지 않았고요. 이제 예. 전역 후에 미래를 생각하면서 네. 이제 좀 철이 들다 보니까 그때부터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남학생들 예.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이제 진학을 해서 나중에 전역을 한 후에, 나중에 군대를 다녀온 후에 갑작스럽게 학점 관리도 하고, 네. 많은 것들을 준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좀 다른 모습들인 것 같은데. 그래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대학의 새내기들은 어떤 부분들을 공략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정유진 캐스터? 네, 실제로 취업준비생들은 68.4%가 외국어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 외에도 학점 관리와 자격증 취득, 인맥 관리와 인턴십 경험, 봉사활동과 아르바이트, 또 공모전 입상 등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이 막연한 상황인 만큼 다양한 분야로 관심을 기울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참 저는 안타까운 게 뭐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3학년이나 4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를 했다지만 요즘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에 매달리고 있다. 무려 4년을 매달린다는 것은 너무 시간 낭비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진짜로 힘들어하는 건 뭘까요, 대표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문조사 네. 결과가 있는데요. 모바일 리서치 오픈 서베이에서 준비한 바에 의하면 네. 취업 준비 중 가장 힘든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4위가 취업 비용이라는 답을 했습니다. 네. 돈. 네, 그렇죠. 아무래도 좀 현실적으로 그게 딸리면 준비하기가 힘든 게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저희 일 같은 경우에는요, 취업 비용이라고 하기보다는 오디션 갈 때마다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차려입고. 그렇죠. 꾸며야 예. 되고 이런 비용들 때문에 걱정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이 비용 때문에 고민하는 구직자들의 마음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취업 준비생들은 취업 비용을 얼마 정도 쓰고 있는 걸까요? 네, 또 역시 설문조사에 의하면 잡코리아가 2, 3, 4학년 학생을 전부 다 대상으로 했거든요. 네. 그런데 취업 사교육 현황에 대해서 보통 평균적으로 263만 원 정도가 쓰고 있다라는 답을 한 달에 했습니다. 20만 원 넘게 든다는 네. 얘기네요. 거의 뭐 30만 원. 그래도 그러네요. 그게 좀 작년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 거라고 하는 게 네. 약간 경제 위기가 와서 그런 것 같고요. 또 취업 사교육을 받았거나 뭐 어떤 경험들 현재 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반 정도 48.8%가 현재 받고 있다 또는 받은 적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취업 사교육이란 말이 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좀 생소한 단어긴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교육들이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요. 영어죠. 영어. 영어가 거의 압도적으로 네. 90%, 80%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자격증 같은 것들, 보통 전공이라고 하는데 자격증 같은 그 사교육들이 있고요. 이런 비율들이 보통 80, 70% 정도는 한 번쯤은 받아본 적이 있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 영어나 이 자격증 준비를 하는 친구들 보면은요, 네. 정말 꽤 많은 비용들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학과 공부를 또 뒤로 하고 아무래도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면서 사교육비를 버는 경우들을 본 적도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취업을 준비하는 두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네. 더욱더 공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옥주 학생은 어때요? 네, 충분히 공감이 되었는데요. 이제 교환학생이나 어학연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말 많은 비용이 들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영어 공부 학원 그리고 시험 응시비 같은 것들도 많이 들기 때문에 예. 정말 취업 준비가 금전적으로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렇죠. 옥주 학생은 1년에 어느 정도 비용을 취업 준비를 하는데 썼어요? 아마 그래도 한 대학교 반학기 등록금 정도는 쓰지 않았을까. 네. 그렇군요. 꽤 많은 비용인 것 같은데. 그래요. 자, 그렇다면 준현 학생은요? 저도 그 영어에 굉장히 이제 심하게 학생들이 집착한다는 거에 동의를 하는데 네. 우스갯소리로 어떤 소리가 있냐면 네. 도서관에 들어가면 반은 자소서를 쓰고 있고 반은 토익 공부를 하고 있다는 그 정도로 이제 영어에 많이 집착을 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씁쓸한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영어 쏠림 현상을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대표님, 그놈의 영어가 뭐길래? 영어 잘해야 되는 거죠? 예. 저도 뭐 그렇게 그 답을 이렇게 자유롭게 할 입장은 아닙니다. 영어에 대해서는. 네. 하지만 이건 부분은요, 저는 기업에 나서서 좀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업이. 네. 네. 왜냐하면 기업에서 실제로 뭐 영어 점수를 그렇게 높게 책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워낙 영어 하니까 실제로 뽑힌 사람들 보면 영어 점수가 높아요. 근데 이건 원하지 않는데도
학생들이 이렇게 해온 거거든요. 기업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좀 정확히 얘기를 해주면 학생들이 800점을 맞았는데 850이 아니어서 불안하고 또 900이 아니어서 불안하고 사실 그거 하는데 돈이 되게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고득점에서는. 기업에서 좀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사회적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요. 그렇다면 학생들 입장에서 불안한 마음은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기업에서 기준으로 뭐 750이면은 입사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렇다면은 750만 넘으면은 지원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뭐 800점이나 850을 받고 싶은 학생들의 마음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자 아무래도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건 좀 당연한 것 같고 네.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서 네. 지금도 그런 부분이 얘기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업에 보면 700점 이상 해가지고 하면 문제 없다. 또 이제 설명회 같은 데서 그러면 몇 점 정도 받아야 됩니까? 하면 이 정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약간 위야무야 되는 우린 정확하게 이 정도면 충분하다. 왜냐하면 요즘에 기업에 그것도 보면요. 토익 점수를 안 적어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네. 네, 토익 스피킹이나 이런 말하기 시험 점수가 예. 있으면 안 적어도 된다라고 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혹시나 하는 그쵸. 거 있죠. 맞아. 근데 그 혹시나가 1년에 2천만 원이에요. 네. 혹시나라고 하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게요. 네, 기업에서 참. 좀 정확한 기준을 발표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네. 그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사실 요즘은 영어뿐만이 아니라 자소서나 또 아무래도 컨설팅을 받다 보면은 모든 것이 좀 다 돈이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어요. 네. 돈 벌려고 취업하는 건데 취업을 위해서 또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우리 옥주 학생은 반학기 등록금 정도를 취업 준비 비용으로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굉장한 부담이 되죠, 그 비용이. 네, 왜냐면 어차피 이제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혹은 부모님한테 받은 돈으로 취업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부담이 되죠.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네, 그렇고. 준현 학생은 예. 어때요? 좀 부담이 되나요? 저도 뭐 돈을 버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되고 요즘엔 또 제일 중요한 기업의 인적성 시험에 대한 동영상 강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네. 유료로. 예, 그 유료의 그 가격이 만만치가 않은데 그거에 또 부담을 갖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취업을 하기 전부터 이렇게 돈 때문에 걱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씁쓸한 마음이 드는데.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취업 준비생 이러해서 힘들다. 3위는 어떤 건지 한번 3위요? 알아볼까요? 네, 3위는 친구들과의 경쟁, 비교를 그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다른 애들은 이렇게 좀 탁탁 되고 뭐 5개, 6개씩 되는데 나 혼자 서류도 안 되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는 건 사실이죠. 그래요. 맞아요. 이거 참 네. 뭐 돌을 닦을 정도의 그 수준이 되지 않고서는 옆에 있는 친구와 비교 대상이 되는 길을 피할 수가 없는데 네. 사실 속으로는 괜찮아. 나는 나의 갈 길을 갈 거야. 소신껏 나의 일을 뭐 해나가면 돼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욕을 하면서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하고. 경험담이신 것 같아요. 예, 아니, 네. 저는 종종 있었어요, 사실. 네, 예, 그렇죠.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저는 케이블 방송부터 예.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나름 그 당시에는 어렸기 때문에 공중파에 다들 가고 싶잖아요. 자, 그런데 같이 케이블에서 시작했던 친구가 먼저 공중파에 이렇게 캐스팅이 그러니까. 되고 그러면 예. 배 아프고 나만 너무 뒤처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예. 때문에 좀 속이 상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저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다 맞아요. 같이 물고 늘어져야 되는 그래요, 것 그래요. 같아요. 한번 다른 솔직하게. 분들은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 옥수 학생 혹시 그런 경험 있을까요? 네, 그런 경험이 아주 많고 이제 최근에 저는 취업을 준비하고 주변에서 취업을 준비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은데 예. 사실 되게 속상하고 정말 불안한 마음이 아주 크죠. 맞아요. 그래요. 그럴 것 같은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네. 다. 준현 학생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많아가지고 제가 머리가 좀 안 좋은 편이라서 공부를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하는데 공부를 효율적으로 해서 저보다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성적을 좋게 받는 친구들을 보면 조금 배가 아플 때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은데 정유진 캐스터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때요? 네, 저도 물론 있고요. 뭐 저보다 준비를 되게 짧게 했는데 빠른 시간 안에 방송을 하게 된다거나 그런 경우 보게 되면 참 부럽기도 하고 왜 나는 그러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뭐 이런 생각은 해봤자 정말 소모적인 생각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늘 긍정적인 마음을 꼭 가져야겠습니다.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취업 준비생 이래서 힘들다 베스트 2위는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네. 자, 2위는 그 앞에 3위랑도 관계가 좀 있는데요. 실패로 인한 자신감의 하락이 차지했습니다. 네. 실패로 인한 자신감의 하락.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우울증까지도 시달릴 수 있고 어떠한 구직 활동 중에 마음의 병을 얻게 된다는 조사 결과 같아요. 네, 정확하게 맞추셨는데요. 네. 예, 이게
그냥 뭐 마음적으로 잠깐 우울한 게 아니라 심지어 그 질병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인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구직 생활로 인해 질병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거의 반 정도가 44.2%가 있다라는 답변을 했어요. 또 질병의 개수는 몇 개 정도라고 했을 때 4.4개, 4-5번 정도는 겪겠다는 얘기죠. 그 주요 원인으로는 취업 스트레스 66.9%가 뽑았고요. 또 자신감 상실이 이거 가장 이제 영향이 많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경험들은요, 그 마음의 병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의 병들 때문에 결국 그 육체적으로 전이가 된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좀 다스려야 되는데 이 마음이 어떻게 합격되지 않는 한 이게 확 뚫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떤 그 탈출구 없는 그런 질병을 앓고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아무래도 마음이 아픈 것도 참 속이 상한데 마음 때문에 몸까지 아프다라고 아이고, 하니까 예. 우리 취업 준비생들 참 많이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요, 취업을 하는 분들은 다들 경험을 하시겠지만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안 될 때 참 속이 상하고 또 마인드 그렇죠. 컨트롤이 참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잘 안 돼서 이렇게 몸까지 아플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실패를 네. 극복할 수 있는 노하우들은 다 하나씩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노하우가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풀어볼까요, 보따리를? 네, 예. 자, 먼저 옥주학생. 네, 저는 이제 주말마다 종교활동과 봉사활동을 아, 하고 있고요. 네. 좋다. 그리고 이제 제가 취미가 요리인데 예. 이제 주말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맛있는 요리를 하고 또 그걸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아. 제일 맛있게 만든 요리 뭐예요? 찜닭이요. 찜닭을? 네. 와. 쉽지 않는 요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면서 제일 잘하는 요리입니다. 그렇군요. 만들어서 혼자 먹어요? 가족들과 함께 먹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네. 이시안 대표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다양한 전해줬는데. 노하우들이 있고요. 네, 자, 그렇다면 준현 네. 학생은 어떤 노하우가 예, 있을까요? 저는 이제 지인들을 찾아가서 위로를 주로 받는 편인데요. 네. 제가 가장 기댈 수 있는 지인들한테 찾아가서 나 이래서 힘들다, 좀 위로 좀 해줘, 이러면 지인들이 보통 이제 위로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이제 주로 운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운동 많이 해요. 아무래도 두 분 다 취미 활동을 통해서 많이 극복을 예. 하는 편인데, 그렇다면 어떤 지인에게 이야기를 좀 나누면 기분이 좋아지나요? 선배? 대학교 선배? 저희 친구들, 동네 친구들을 주로 만나는 편인데요. 네. 동네 친구들이랑 한 동네에 계속 같이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저를 잘 알고 저도 그 친구들한테 기댈 수 있고 해서 동네 친구들을 찾아가는 편입니다. 그렇죠. 아, 그렇군요.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그렇죠. 그래요. 제 개인적인 좀 실패를 극복하는 노하우는 뭐냐면은 저는 인생은 좀 평균이라고 생각해요. 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어서 실패를 하거나 나쁜 일이 생기면 이 다음에 나 좋은 일이 올 차례야 하고 자기 최면을 걸어서 약간 좀 마음을 다잡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도 사실 예. 자기 최면을 많이 거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나는 될 수밖에 없어, 난 될 거야, 이거 안 됐어도 다음에 뭐가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굉장히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쉬운 이야기 같지만 이게 안 그러니까요.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저희가 또 네. MC로서 한마디를 꼭 드리자면은 실패를 극복하는 노하우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 잠매거진과. 잠매거진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네. 취업 준비생 1에서 힘들다. 이제 마지막 1위가 남았네요. 네, 1위는요. 현실과 이상의 괴리. 41.5%가 뽑은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답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현실과 이상의 괴리. 저는 사실 이 말 자체에 좀 괴리감을 저도, 느끼는데 네. 어떤 이야기인지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꿈꾸던 바와 그다음에 실제 현실과 굉장히 다르잖아요. 특히 방송하시는 분들은 그게 되게 심하잖아요. 어렸을 그렇죠. 때 꿈꾸던 방송과 들어와서가 그런데 그 실망해가지고 금방 나가시는 분이 있고 이건 아니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해가지고 결국 그 이상보다 높은 것들을 쟁취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예. 취업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잡코리아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응답자 중 600명이 연봉이라는 부분을 가장 내 생각과 차이가 난다라고 뽑았거든요. 현실과 이상이 다르다. 1145명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했네요. 네네. 연봉이 그러면 압도적인 영향, 반 이상 그렇죠.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고요. 어허. 근데 또 보면 그 신입사원들이요. 보통 한 20에서 30%는 그 다음 연도가 되면은 남아있질 않아요. 이른바 퇴사율이라고 1년 하죠. 만에? 네네네. 예. 23.6%가 이건 좀 다니지 못할 만하겠어라고 해서 나간단 말이죠. 실제로 입사가 돼도요. 입사 포기율 자체도 7.6%로 높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신입사원 채용 합격자 100명 중에 1년 뒤에도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70.6명, 예. 딱 70명 정도가 됐습니다. 왜 그런데요? 왜? 그 이유가요.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조직과 직무에 적응이 실패했을 경우. 그다음에 급여.
복리후생이 불만인 경우, 그다음에 근무나 지역 환경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야, 그다음에 또 자기가 나름대로 또 안정적인 직장, 공무원이나 이런 걸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요. 진학, 유학 같은 것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예. 이걸 보면 막상 들어갔는데 생각과 너무 달라서 그냥 포기하는 사람이 10명에서 한 3명 정도는 그런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중에 반 정도는 일단 연봉을 보고 그런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내가 하고 그 반은 나머지 반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렇군요. 네. 이 현실이 참 호락호락하지가 않은데 학생들이 너무 달콤한 이상만을 꿈꾸고 있는 것도 분명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연봉을 많이 생각하고 회사의 기준을 취업의 기준으로 삼는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은 좀 내가 직장을 선택할 때 이것만큼은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기준이 있나요? 기준점이? 옥주 학생부터. 네, 저의 기준은 이제 일단 저의 적성과 맞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보는 건 회사의 가능성입니다. 회사와 그 분야, 산업의 가능성을 위주로 봅니다. 그렇다면 연봉은 10년 동안 동결해도 연봉은 그냥 네, 호순이? 호순이입니다. 예, 예. 그렇군요. 준현 학생은 어때요? 저는 아무래도 연봉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쵸. 연봉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회사의 비전 그리고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예. 가정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줬는데 그래요. 자 오늘 공감 100%를 통해서요 취업준비생 이래서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정말 요즘 취업준비생들 대학생들 참 많이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참 마음이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표님이 전문가로서 이 학생들을 위해서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조언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 각자 이제 회사의 비전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게 자신의 비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회사에 들어가는 순간 내 목표와 비전이 끝나는 거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나의 비전이 확실하고 나의 그런 비전을 이루는데 이 회사가 적당하다. 그리고 이 회사를 과정으로 삼아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이루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해야지 나의 구직 과정도 되게 명쾌해지고요. 또 그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명쾌해집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답답하죠. 그렇군요. 어떻게 대표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좀 달라졌어요, 옥주 학생? 네, 아무래도 이제 방향을 잘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저의 네. 비전에 대해서 회사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 잘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아, 그렇군요. 우리 준현 네. 학생은 뭐 잠시 후에 인턴 체험기를 설명해 주시겠지만 일단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앞으로 좀 정식적인 취업에 앞서서 마음이 편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어땠어요? 굉장히 힐링이 된 것 같고요. 예. 저도 앞으로 제 비전과 회사의 비전을 조화시켜서 아. 적절히 구직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군요. 정유진 캐스터도 아무래도 저희가 이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공감이 갔고요. 뭐 비전이나 뭐 자기 발전이나 다 중요하고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 이상에서 현실을 만나고 좀 더 비전이 어떻게 커졌어요? 어때요? 커졌다기보다 약간 현실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예전에 일을 준비할 때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진행자가 되겠다라는 그 꿈 하나만 가지고 달려왔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게 내가 무엇이 돼야겠다, 무슨 일을 해야겠다라는 목표를 확실하게 갖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 이야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느덧 1부를 마칠 시간이 됐네요. 네, 저 2부에서 더욱더 다양한 소식들 준비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정유진 캐스터가 준비하는 취업 정보 백서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네, 또 2부 거기 어때 코너를 통해서 현대 다이모스 기업의 인턴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